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론과 두 번에 걸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익혔다, 그죠? 이제 배울 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이 두 개만, 솔직히 잘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두 가지의 방법은 전부 다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였어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종속 변수가 전부 다 연속형 변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연속형 변수가 있으면 범주형 변수도 있었죠. 그죠? 그 범주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갖는, 갖는, 예측하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중선형 회귀 분석하고 우리가 거의 유사하니까요. 단지 범주형이라는 거, 그거밖에 차이는 없으니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저랑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로지스틱 회귀란 회귀 모델에서 종속 변수의 값의 형태가 연속형 숫자가 아니라, 그죠? 아니라 범주형 값인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의 세팔 위드스, 세팔 랭스, 페탈 위드스, 페탈 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열에 스페시즈가 있었죠. 그게 이제 팩터로 우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1, 2, 3으로 나타내고, 색깔도 표시하고 차트 그릴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범주형이잖아요. 혈액형도 범주형이고. 맞잖아요? 그러한 범주형인 값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적인 방법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개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리스의 데이터셋 중에 4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이 4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품종을 예측하는 거예요. 범주형 데이터인 품종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R에서 이 범주형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LM 함수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는 GL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LM이 아니고 GLM입니다. G가 붙었죠. 요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GLM입니다. 함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범주를 예측하는 분야를 회귀와 구분하여 우리는 보통 통상 통계학적으로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그런데 이러한 분류 문제를 회귀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지스틱 회귀. 분류 문제를 우리가 회귀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로지스틱 회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허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것도 회귀의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도 하나의 회귀 기법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일단은 범주형이긴 하나 우리가 그거를 숫자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아이리스 뉴에다가 지금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s integer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 뉴에 species 이렇게 되면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있을 때 그 값들이 각각 1, 2, 3으로 변형이 되어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이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GLM을 썼어요. GLM을 썼고 매개 변수는 앞에 LM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speci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이 왔네요. 점은 4개의 우리 petalength부터 시작해서 4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독립 변수를 4개를 다 포함하겠다 이 뜻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데이터는 역시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구해졌잖아요. 그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구해졌어요. 그죠? GLM을 통해서 구해져서 자, 서머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맞죠? 회귀 모델에서 종속 변수가 스페시즈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독립 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as integer 했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시즈가 전부 다 숫자 1, 2, 3이라는 범주형 자료를 정수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LM이랑 LM 함수랑.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어차피 4분위수니까 놔두고요. 야, 중요한 건 이제 코에피시언트죠. 역시 똑같죠. 그죠? 자, 다중 선형 회귀 분석과 공식이 똑같아요. 일단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죠? 상수값. 그 다음에 세팔 랭스부터 시작해서 페탈 위드스까지 이렇게 개수값이 나왔죠. 독립변수의 개수값. 그죠? 이 개수값이 나왔으니까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 역시 독립변수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중 선형 회귀와 공식이 동일합니다. 해봤잖아요. 우리 일일이 다 쳐봤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래서 스페시즈하고 그 다음에 상수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죠? 이렇게 지금 곱하고 있죠. 그죠? 각각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B0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B1, X1에서부터 BN, XN까지가 우리가 다 이제 더해주는 거. 그리고 뺄 때는 빼고. 그죠? 앞에 개수값에 따라. 아울러 여기에서 이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거 별표 보면 되죠. 별표. 그럼 지금 현재 이 스페시즈를 이제 결정을 짓는 것은 보면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가 결정적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상수는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세팔 랭스랑 세팔 위드스는 별 필요가 없네요. 그죠? 맞습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앞에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단지 범주형이라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다.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AIC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계산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수기로. 그죠? 수기로 얼마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여기 R에서는 predict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predict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가 알아서 예측을 해 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코드를. 자, unknown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rbind 뭐였죠? 그죠? 로우 행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로우 행에다가 한행이죠. 그죠? 한행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names는 unknown의 names, 요렇게 우리가 names 함수 알죠? 거기에다가 iris의 1번에서부터 네 번째 열까지, 첫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 우리가 거기에 있는 뭐 페탈 위드스, 페탈 랭스 그 네임즈를 가져오는 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각각 붙이겠죠. 그죠? 여기 그죠? 이 데이터 값 위에 열 위에 그죠? 그렇게 붙이고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free드라는 변수에다가 자, 요거 아까 회귀 모델이었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었어요. 그 모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예측한 거예요. 요게 지금 과연 요 값이 세토사냐 아니면 버지니카냐 아니면 버지칼라냐 이거를 지금 예측하기 위해서 이 unknown을 넣은 겁니다. 물론 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다중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중으로 넣는 거는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프리드를 찍었어요.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자 여기서 결과 즉 프리드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수기로 계산을 해도 된다. 그죠? 그 계산을 해보면 프리딕트가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서 값이 나온 게 뭐냐면 0.917439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한 결과는 정수가 아니라 통상 실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통상 실수로 표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라운드를 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이 되어서 품종이 세토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0이라는 거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917이라면 당연히 얘는 정수값으로 1이 나올 겁니다. 1이 나오면 1은 세토사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프리드를 이렇게 이거 왜 두 번을 예. 이거 실제 품종명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라운드한 값을 1이겠죠. 1이 여기에 들어갔겠죠. 들어갔고 1을 출력을 했을 거고 자 레벨즈 함수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아이리스의 스페시즈 종을 다 출력을 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 레벨즈에 여기에 프리드 1이 들어갔겠죠. 1이 들어갔으면 첫 번째 값은 뭡니까? 당연히 세토사가 되겠죠. 레벨즈 함수는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칼라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1을 첫 번째 항목으로 출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토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프레딕트가 잘 맞춘 거예요. 그죠? 잘 맞춘 거예요. 예측을 잘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뭐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 코드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자, 요렇게 추가를 하면 요렇게 한 행이 알바인드 해가지고 하면 요 한 행이 추가가 되고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왔죠. 열 이름을.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요 한 행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리딕트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mode.iris 이건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었죠. 기억나시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unknown은 이거죠. 한행. 그죠? 요 대상. 이 한 건.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근데 한 건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리딕트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값이 이제 프리드에 들어가겠죠. 아까 실수 값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예측 결과 출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0.9174506이 나왔고요. 이걸 라운드를 치고 그러면 1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 품종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프리드를 1 그리고 1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즈를 찍어보니까 레벨즈 함수로 찍어보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이 품종은 세토사가 되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죠? 만약 2번이었으면 당연히 버지칼라가 나왔을 거고 3번이었으면 버지니카가 나왔겠죠.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가시죠? GLM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인데요. 예측 대상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아이리스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열을 자, 테스트에 담았습니다. 그죠? 예측 대상 데이터를 준비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리딕트 외쳤어요. 그리고 회귀 모델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 값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150개의 데이터가 아이리스에는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스트에다가 이제 150개가 들어갔겠죠. 들어갔으면 그거를 일일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면 연속형 여기에 이제 범주형 변수들이 연속으로 여기에 이제 숫자형 벡터로 쭉 붙어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리드에다가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을 다 시켜고 다시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1, 2, 그리고 3,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하나씩 선택이 돼서 150개가 그죠? 150개가 선택이 돼서 프리드에 역시 연속형 변수로 이거는 실수형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죠? 요거는 정수형으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as integer 해서 species를 이제 1, 2, 3으로 여기에 answer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드하고 answer하고 프리드에도 지금 정수가 들어가 있고 answer에도 정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같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50번 돌면서 같은지 체크하겠죠. 그러면 true 같으면 true가 나올 거고 틀리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품종과 얘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mean 이렇게 돼서 평균을 구하고 있는데 자 프리드하고 answer 이게 true 값이 전부 다 쭉 나오잖아요. 근데 true가 원래 숫자 1이라고 1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false는 0이고요. 그러면 이 150개의 숫자가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true가 전부 다 100% 다 true야. 그럼 150이에요. 그죠? 150에서 민이니까 평균이니까 15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100%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140
140개 정도가 됐다. 그럼 나누면 뭐 한 90 몇 프로가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뭡니까?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죠. 예측 정확도. 그리고 나서 이 예측 정확도를 이렇게 한번 뿌려본 거죠.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뭐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러한 용어를 좀 한 개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측 모델,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나 뭐 앞에서 배웠던 다중선형 회귀 분석 회귀 모델이나 그런 걸 예측 모델, 우리 용어 아시죠? 그죠? 그 뭡니까? 그 앞에서 종속 변수의 데이터 그리고 독립 변수의 데이터에 그것들을 모으는 것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을 예측 모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통상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훈련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예측 대상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걸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 대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우리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혹시나 저는 뭐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프리드 해가지고 라운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리스트 타입인가요? 그죠? 밑에 값을 보십시오. 자, 1111 전부 다 세터사가 처음에는 나오죠. 그죠? 맞잖아요. 처음에 세터사가 나오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제일 끝에는 뭡니까? 버지 컬러인가요? 버지 컬러가 이렇게 3으로 나온 걸, 인덱스군요. 버지 컬러가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프리드와 앤서가 같냐 물어봤을 때 지금 트루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트루라면 자기가 예측한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폴스라면 틀린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150개가 나왔어요. 중간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평균을 구하는데 이게 예측 정확도잖아요. 그죠? 예측 정확도를 구하는데 한번 찍어보니까 0.973333이네요. 그럼 100개 중에서 97개는 맞췄다는 거네요. 예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를 많이 넣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측 정확도가 0.97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거의 다 맞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0.97333이라고 이렇게 예측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어떤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범주형 데이터에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역시 반복밖에 답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터득을 하게 되죠. 연습도 하게 되고. 맞습니까? 여튼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됐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맞죠? 제 강의를 듣고 이게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죠. 그죠? 실습을 해보면서 재차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머릿속에 심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